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국정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이라고 했지만 대통령과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특별 사면 형태가 될 테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서 이틀 전에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서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특별하게 의논할 일이 있다면 회동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 이후에 이제 물밑으로 많은 소위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아마 지금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아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거론이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거론이 된다면, 협의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청와대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굉장히 그동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밤에 윤석열 재판 결과가 나오고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지금 국정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평소와는 달리 인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6일 이낙연 대표를 만났죠, 청와대에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협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과 청와대 인사를 예년과는 달리, 예년의 경우에는 인사를 굉장히 이렇게 느리게 하는 편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주요 요직은 다 인사를 다 마무리를 해버렸죠. 동시에 이낙연 대표도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서 청와대 회동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들,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신년사를 통해서 국민 대통합으로 국정을 전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국민 대통합. 전부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오늘 인터뷰에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 이유도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야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정치가 복원됐으면 한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정 간에 빠르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여지면서 지금 새해 벽두부터 아주 굵직굵직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청와대에서 소위 영수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본격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재판 뒤에 완전히 패배를 했죠. 그 뒤에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였죠. 여기에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여야 협치,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경우에도 지금 깝깝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6, 7개월 동안 사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원내 투쟁을 내걸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겠죠, 청와대를. 하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 다음 여야 정치 복원, 여야 정치 복원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장 조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가가 걸려 있죠. 그 다음 지금 공수처는 통과가 됐지만 나머지 많은 법안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수처장은 임명이 됐지만 그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여야 협치로 풀겠다. 이 정도 되면은 영수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단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길을 닦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국정 운영 방식은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돌려서 제도 개혁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세련되고 복잡하고 정치적인 그런 해법으로 찾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젠 선거가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겨냥한 이 개혁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으니까요. 국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제 생각에는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아주 완전히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수회담도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협의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으로서 지금 아주 시급한 것은 당 내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위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그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꼽히는 윤석열, 안철수가 모두 국민의힘 바깥 사람들입니다. 이래서는 김종인의 리더십을 설 수가 없죠. 이 다급한 김종인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 다음에 여야 정치 복원이라는 카드는 그 협상에 임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방송,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재밌는 방송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